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우리 그 연말연시, 이제 지금 계절쯤 되면 이제 서로 덕담들 많이 하죠. 올해 잘 마무리하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한 12월 중순쯤 뭐 이렇게 가면은, 2020년, 지금 19년이니까 20년 한 해도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담하잖아요. 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 이제 그런 게 일을 잘 풀리게 하는데, 굉장히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이 잘 풀리게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훈련,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이 잘 풀리게 하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떤 태도로 훈련을 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제3자가 되는 것, 제3자로 관찰하는 것, 그렇게 마음 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막 어려운 일이 갑자기 탁 닥쳤을 때, 이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아파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내가 한 거라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밖에 없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애 때문에 회사를 막 당장 오늘 회의하다 말고 탁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막 갑자기 직장도 없어졌죠. 막 애는 너무 아파서 걱정되죠. 저도 막 그러니까 몸이 아프죠.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연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막 자기 연민, 자기 분노, 그다음에 너무 걱정, 근심 이런 게 계속 어깨에 막 쌓이고 막 머리에 쌓이고 있다가 막 그 무게에 거의 짓눌려 가지고요. 정말 땅 파고 들어가게 생겼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왜 좀 그렇게 막 슬픔과 분노와 그런 걱정, 근심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빨리 탁 빠져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략을 짜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랬으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넣었어요. 제가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딱 힘들게 이제 탁 와서 부딪혔으면 뭐 힘든 일이 우리가 다음 달쯤은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탁 부딪혔으면 거기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무섭기 때문에 계속 자기 혼자 자기 불쌍해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주저앉아서. 그런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굉장히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유쌤이란 사람이 아니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저런 일이 갑자기 닥쳤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려워졌구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내가 객관적이 되는 거니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왜 정조가 영화 주제나 드라마 주제를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그런 생을 산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조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런 세력들, 막 그를 왕으로 앉히지 않으려는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왕이 될 걸 알면서도 그런 이제 굽이굽이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막 가슴을 졸이고 막 같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제3자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어차피 해피엔딩일 거야. 어차피 잘 될 거야.
그렇지만 저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걸까? 그래, 어떻게 넘어가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지난번에 영화로 나와서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봉오동 전투. 저도 봤는데, 전 개봉날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분명히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할 걸 알면서도 보면서 막 질까봐 죽을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내가 아는 거죠. 지금 저렇게 어려워도 이길 거야, 나중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타깝다. 어떤 이 정도의 그런 관찰자 시점을 내 일에 대해서 갖는 거. 그게, 아, 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지금은 쉬어야 될 때, 지금은 누구를 격려해야 될 때, 지금은 다시 힘을 내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좀 힘을 내야 될 때. 그렇게 슬퍼할 것까지 없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 그런 게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꾸 노력해보는 버릇. 그 마음 훈련이 결국 그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굉장히 찌르고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 문제가 나의 컨트롤 범위 안에 있는 문제야? 아니면 나의 컨트롤 밖으로 벗어난 문제야? 이거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마음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세상 일 중에서 뭐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을 1시간씩 하자. 라고 하는 것도 내 컨트롤대로 잘 안 되지 않으세요? 맨날 그냥 이틀 하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 내 마음에 맞춰서 남을 컨트롤하거나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일이 있고 그건 열심히 컨트롤하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그건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때 이건 내 컨트롤 바깥의 일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일단 마음을 딱 접는 거죠. 이거는 내가 걱정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마음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건강관리 안 하고 막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렇게 막 불규칙하게 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내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거 사실 컨트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고 남편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 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거 갖고 이제 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좋은 거 아침에 녹즙이라도 해다가 주고 아니면 내가 너무 이제 몸이 약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편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말로 나의 막 완력으로 내 성격으로 배우자를 고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서 굉장히 좀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좀 강박증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혼해 봤더니 와이프가 너무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막 벗으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코트는 저기다 벗어놓고 앞에 이런 옷은 또 여기다 벗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지는 저기다 벗어놓고 스카프는 저기다 던져놓고 이런 거.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고친다. 그냥 당신이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흘려놔서 내가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 안 그랬으면 내가 참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 직접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치워줘라. 그렇게 이제 본인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식 같은 경우 자식 공부하는 거 그렇게 고치려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공부할 애들은 어차피 해요. 공부에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하고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어거지로 울며 불며 그렇게 공부하게 시키려고 그러면 부모하고 사이만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뭘 해야지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 주는 게 그 자식을 정말 도와주는 거고 나름대로의 컨트롤 방법인 거지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야. 이거 정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인이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집들이를 하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 선배거든요. 근데 되게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선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외곽에 훨씬 더 초라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다고 또 집들이를 한다고 다 오랬어요, 또. 그래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왔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친구 셋이서 이제 그분 남편이, 우리 선배는 여자분이고, 셋이서 이제 동업을 했대요. 셋 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업을 했는데 뭘 했냐면 참치집을 한 거예요. 참치집을. 그래서 기술자를 두고 참치집을 해서, 셋 다 기업에 있는 중역들이니 우리가 데리고 가는 손님들만 해도 매출 엄청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참치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매출 다 올리나요? 근데 이제 거기 참치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기술자한테 맡겨놓고, 셰프한테 맡겨만 놓고, 그러니 막 화려하게 차려놓고 막 투자비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일식 조리사들 막 월급도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1년 하다가 쫄라당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을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막 빚을 대출 받았던 거 정리하고, 이제 이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희 선배가 너무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선배는 그거 괜찮아? 왜 그렇게 멀쩡해? 그러니까 아니 이미 날아간 돈을 자기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속 끓여봐야 자기 건강 나빠지고 남편하고 사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선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거구나. 그런 문제가 이미 나의 컨트롤 밖으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마음을 접는 거. 이게 일이 잘 풀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형부라고 부르는 이제 저 선배 남편 되는 그 친구 셋은 다 망했잖아요. 셋이서 하다가. 그런데 지금 형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냥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그래도 뭔가 다시 새로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친구 두 분은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별거를 한 해 만에, 뭐 싸우고, 뭐 무슨 우울증 약을 먹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그거를 자기 컨트롤 바깥이니까 마음을 접는 그런 마음 훈련이 돼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서 스스로한테 상처 입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입히고 이제 이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에 어느 쪽이 일이 잘 풀릴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 훈련은, 나의 컨트롤 밖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이런 마음 훈련은 일을 잘 풀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두 번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일이 잘 될 때의 마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거를 덕분에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훌륭한 마음 훈련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일이 잘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끝까지 잘 돼서 잘 살았습니다,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꼭 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스포츠 스타, 뭐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으로 그렇게 막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잘 나가고 이랬는데, 왜 그들은 마약을 하고, 왜 불법 도박을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마음 습관을, 정말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 게 정말 나의 지분은 얼마 없고 전부 주변의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부추기잖아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최고야. 그러면 이제 점점,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잘났어, 그리고 막 주변에서 네가 최고야만 하나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상에 있는 그 사람을 흔들어서 굴러떨어뜨리는 게, 그게 사람들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나쁜 속성. 그래서
자기가 정말 꼭 그렇게 막 스포츠 스타, 최고의 스타 뭐 이런 게 아니라 할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참 진급철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진급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인사고과 잘 맞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진급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기쁘긴 하지만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주변 덕이거든요. 가족, 나를 믿고 이렇게 나를 이제 뒷바라지 해준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자식들이든지 부모님이든지 그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거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 건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혼자 일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팀을 이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료들이 도와줬던 거고, 상사가 도와준 거고, 후배들이 도와준 거고. 또 그것만 있나요? 넓게 보면요, 내가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 사실 그 밥을 먹게 해준 모르는 어떤 농부, 그 쌀을 키운, 벼를 키운 농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밥상위까지 올라오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까지 따지면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모르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분은 얼마 안 돼. 정말 나의 지분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막 조그만 이제 좋은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생긴 거, 막 내가 원하던 뭐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했어. 그리고 뭐 우리 애가 뭐 이번에 어저께가 수능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애가 정말 대학을 들어갔어. 막 이런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또 뭐 내가 적금을 뭐 탔어. 그걸로 뭐 또 부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또 어느 정도의 뭐 뭔가 소득을 일으키고 있어. 이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만 혼자 수고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덕분에, 정말 덕분입니다. 사람들한테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거, 그게 나의 일이 잘 될 때의 마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모두 다 남들이 다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건데 뭘 그렇게 교만하고 막 그렇게 나 혼자 또 막 딴짓을 하고 딴 데로 막 머리를 돌리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 남들 덕분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막 발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거나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가장 좋은 방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이 잘 풀리는 마음 훈련 3가지,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컨트롤 아닌지 바뀐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을 때 제3자적인 어떤 그런 관찰 시점을 가져보는 거, 객관적인 관찰 시점을 가져보는 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3가지 마음 훈련, 스스로 자기한테 이제 맞는 마음 훈련이 이게 들어보시면 이런 건 나한테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셔서 마음 훈련 잘 하시고 올 연말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